안녕하세요. 건강한 인생 2막을 응원하는 이지웰 로그입니다. 우리 55세 넘어가면서 인생의 즐거움 중 하나가 잘 먹고 잘 비우는 것인데 사실 화장실 문제만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도 없죠. 배는 묵직하고 가스는 차는데 막상 화장실에 앉으면 등줄기에 땀만 나고 소식이 없을 때 그 답답함.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으셨을 겁니다. 보통 이럴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뭔가요? 아마 마트에 가서 유산균 음료를 박스로 사오시거나 식이섬유가 많다는 양배추, 고구마를 배가 터지도록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유산균을 몇 달째 먹어도 풀을 그렇게 많이 뜯어 먹어도 내장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채소를 너무 많이 먹어서 배만 볼록하게 나오고 가스 때문에 속 쓰림만 심해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변비약을 드시기 시작하죠. 처음엔 잘 들어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문제입니다. 약에 의존하다 보면 우리 장은 점점 더 게을러집니다. 어차피 약이 다 해주니까 나는 쉬어야지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한 알로 시작했던 게 두 알, 세 알로 늘어나고 나중엔 약 없이는 아예 못 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물을 억지로 벌컥벌컥 마시려고 애쓰세요. 하루 2리터가 좋다기에 억지로 부어넣는데 화장실은 소변으로만 왔다 갔다 하지 정작 대변은 영 시원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만 많이 마신다고 변비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장난 세탁기에 물만 계속 붓는 격이죠.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알고 있던 물 2리터 마셔라, 채소 많이 먹어라 하는 뻔한 조언들 잠시만 잊어주세요. 왜 내 몸에는 그 방법들이 통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55세 이후에는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지 오늘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노란 보약 한 잔은 단순히 변을 나오게 하는 약이 아니라 멈춰버린 여러분의 소화 공장을 다시 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내 몸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더 좋은 정보를 찾아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변비가 생기면 흔히 내 장이 늙어서 힘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장만 계속 때려잡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장은 억울합니다. 장은 우리 몸 소화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공장의 가장 마지막 공정일 뿐이에요. 소화는 마치 도미노 게임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인 위가 제대로 쓰러져야 두 번째인 간이 움직이고 마지막에 장이 반응하는 구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생깁니다. 55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위산 농도가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이걸 저위산증이라고 하는데요. 왜 위산이 줄어들까요? 우리 위벽에는 위산을 만드는 특수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퇴화하고 숫자도 줄어듭니다. 게다가 만성 스트레스, 약물 복용, 특히 위장약을 오래 드신 분들은 더 심하게 위산이 줄어들죠. 첫 번째 주자인 위가 힘이 없어서 음식을 제대로 녹이지 못하니 다음 단계로 신호를 못 보냅니다. 도미노가 첫 번째에서 멈춰버린 거죠. 장은 뒤에서 왜 아무런 신호가 없지? 오늘은 쉬는 날인가?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위산이 충분해야 우리 몸은 단백질을 제대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드셔도 위산이 부족하면 그냥 위 속에서 부글부글 썩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모니아 가스가 차고 배가 빵빵해지고 트림이 나고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위산이 부족하면 음식물이 제대로 소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산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있을 수 있는 나쁜 균들을 죽이는 1차 방어선이거든요. 위산이 약하니까 나쁜 균들이 살아서 장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장내 세균 불균형이 생기고 이게 또 변비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신호가 끊겼는데 거기다 대고 유산균 군사만 계속 집어넣으니 장 입구에서 정체 현상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배만 빵빵해지는 겁니다. 유산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위에서 제대로 된 신호가 오지 않으면 장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장을 억지로 쥐어짜는 게 아니라 멈춰버린 첫 번째 도미노를 다시 쓰러뜨리는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그 스위치가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기버터와 사과 식초입니다. 그 해결책의 첫 번째 스위치가 바로 지방입니다. 지방? 고지혈증 생기면 어쩌려고 하고 걱정부터 되시죠? 하지만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이 바로 깨끗한 지방입니다.
기름진 음식이 위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비상을 겁니다. 어이, 기름이 들어왔다. 어서 담즙을 내보내. 하고 간과 담낭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콸콸 쏟아져 나오는 담즙이 바로 장을 꿈틀거리게 만드는 최고의 천연 변비약입니다. 담즙이 뭐냐고요? 간에서 만들어서 담낭에 저장해두는 초록빛 액체인데요. 이게 기름을 유화시켜서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담즙에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장을 자극해서 연동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기름이 들어오면 담즙이 쏟아지고 담즙이 장으로 내려가면 장이 일할 시간이구나 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아무 기름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튀김 기름, 오래된 식용유, 트랜스지방 같은 나쁜 기름은 오히려 염증만 일으키고 장 건강을 해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깨끗하고 소화가 잘 되는 착한 지방입니다. 특히 제가 추천하는 기버터기는 인도에서 황금 액체라고 불릴 정도로 귀하게 대접받습니다. 기버터는 뭐냐면 일반 버터를 약한 불에서 오래 끓여서 수분과 유당, 카제인 같은 단백질을 완전히 제거한 순수한 지방입니다. 그래서 일반 버터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우유만 마시면 설사하시는 분들,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둘째, 발연점이 높아서 열에도 안정적입니다. 셋째, 소화가 정말 잘 됩니다. 무엇보다 이 기버터 속에는 낙산이라는 짧은 사슬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장벽 세포들이 직접 먹고 힘을 내는 특급 간식이에요. 장세포가 든든하게 먹어야 묵은 숙변을 힘차게 밀어낼 체력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버터에는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도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들은 우리 장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죠. 깨끗한 기름으로 장에 기름칠도 하고 장세포에 영양도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인 셈이죠. 담즙을 쏟아내게 만들어서 소화 신호를 켜고 장벽 세포에 직접 에너지를 공급하고 변이 장을 매끄럽게 미끄러져 나가도록 윤활유 역할까지 합니다. 기버터 구매하실 때는 가능하면 풀을 먹고 자란 소그레스페드의 우유로 만든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품질이 훨씬 좋거든요. 인터넷이나 유기농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기름이라는 연료를 넣었다면 이제 불을 붙일 차례입니다. 그 역할은 사과 식초가 합니다. 많은 어르신이 나는 평소에 속이 쓰려서 식초는 절대 안 되라고 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55세 이후 겪는 속 쓰림과 역류성 식도염의 90%는 위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위산이 너무 적어서 생깁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데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산이 적으면 음식이 위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이 부패하고 발효되면서 가스가 차기 시작해요. 이 가스가 위 속 압력을 높이는 겁니다. 위와 식도 사이에는 괄약근이라는 문지기가 있는데 이 압력 때문에 문이 억지로 열리면서 소량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거죠. 그래서 속 쓰리다. 위산이 많구나 하고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위산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인데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산제를 드십니다. 그러면 당장은 속 쓰림이 좀 나아진 것 같지만 근본 원인인 위산 부족은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약을 끊으면 증상이 더 심해지고 약 용량이 점점 늘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초모가 살아있는 천연 발효 사과 식초를 한 스푼 넣어주면 우리 위장은 강한 산성이 들어왔네? 위산을 더 만들어야겠다. 하고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위산이 충분히 나와야 음식물을 죽처럼 잘 녹여서 장으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식초는 단순히 산성만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천연 발효 과정에서 생긴 초상균이 우리 장에 들어가면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되어줍니다. 또한 사과 식초에는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풍부해서 우리 몸의 전해질 밸런스를 맞춰주죠. 특히 칼륨은 장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장이 제대로 꿈틀거리지 못해요. 그래서 사과 식초 한 스푼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소화를 돕는 겁니다. 식초를 고를 땐 꼭 기억하세요. 뒤를 돌려 성분표를 봤을 때 주정이라고 써진 것 말고 자연 발효 혹은 비정제라고 써진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병 밑에 뿌옇게 가라앉은 찌꺼기, 그게 바로 우리 장을 살리는 유익균의 결정체인 초모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투명하고 깨끗한 식초는 대부분 가공 과정에서 이 귀한 초모를 다 걸러낸 겁니다. 보기엔 깨끗해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성분은 없는 거죠. 유명한 브랜드로는 브래그 애플 사이다 비니거 같은 제품이 있는데
병을 보면 탁하고 밑에 침전물이 있습니다. 처음 보시면 이거 상한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뱃속을 시원하게 비워줄 황금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이건 제가 주변 분들께 알려드리고 인생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가장 많이 들은 방법입니다. 재료 준비. 따뜻한 물 200ml 종이컵 1컵, 기버터 1티스푼, 차 마시는 작은 스푼, 사과 식초 1티스푼, 천일염 또는 죽염 한 꼬집, 1단계 마이너스 물 준비 종이컵 1컵, 분량 약 200ml의 따뜻한 물을 준비하세요. 너무 뜨거우면 식초의 효소가 죽으니 마시기 딱 좋은 온도, 대략 40도, 5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가락을 넣어봤을 때 따뜻한 애 정도면 됩니다. 2단계 마이너스 기버터 넣기, 차 마시는 작은 티스푼으로 한 스푼 듬뿍 넣어주세요. 물 위에 기름이 둥둥 뜨겠지만 괜찮습니다. 저어주면 어느 정도 섞입니다. 3단계 마이너스 사과 식초 넣기, 똑같이 티스푼으로 한 스푼 넣어줍니다. 식초를 넣으면 은은한 사과 향이 올라올 겁니다. 4단계 마이너스 소금 한 꼬집,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미네랄이 살아있는 천일염이나 죽염을 살짝만, 정말 한 꼬집만 넣어주세요. 소금은 물과 기름이 우리 몸의 세포 속으로 쏙쏙 스며들게 돕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전해질 밸런스를 맞춰서 장 근육이 제대로 수축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정제염 말고 천일염을 쓰는 이유는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네랄들이 우리 장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연료가 되거든요. 마시는 방법. 이걸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공복에 천천히 차 마시듯 음미하며 드셔보세요. 벌컥벌컥 급하게 마시지 마시고 3분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위장이 뭔가 들어오는구나 하고 준비를 하거든요. 만약 위가 너무 예민해서 걱정된다면 식초 양을 반 스푼으로 시작하시거나 식사 직후에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아침 내 몸에 소화 신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딱 3일만 해보세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씨름하던 시간이 즐거운 비움의 시간으로 바뀔 겁니다. 이 방법을 시작하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처음에는 배가 좀 꾸르륵거릴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잠자던 소화 시스템이 깨어나는 과정이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2-3일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둘째, 설사가 심하게 나거나 배가 아프다면 양을 줄이세요. 기버터와 식초를 각각 반 스푼씩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급하게 하지 마세요. 셋째, 담석이 있으신 분이나 담낭을 제거하신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름이 담즙을 자극하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넷째,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식초가 약물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약 먹는 시간과 1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 팁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음료를 마신 후 10-15분 뒤에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허리를 좌우로 돌려주세요. 중력과 움직임이 장을 더 자극해서 효과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침 식사는 이 음료를 마신 후 30분 뒤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소화 시스템을 깨운 후에 음식을 넣어야 제대로 소화가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방법과 함께 평소 식사에서도 기름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들기름,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 같은 좋은 기름을 적당히 드시는 게 변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후란 무엇일까요? 저는 잘 비워내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도 마음도 꽉 차서 정체되면 병이 생깁니다. 매일 아침 이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은 단순히 변비를 고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쌓인 노폐물을 깨끗이 비우고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하자라고 내 몸과 약속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비싼 보약이나 영양제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작은 습관 하나를 꾸준히 지켜나가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10년, 20년 뒤 건강을 결정합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내가 달라졌구나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을 믿고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카카오톡을 열어 화장실 문제로 고생하는 친구나 자녀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건강해지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변화된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고민하시는 분들께 큰 희망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아랫배가 가벼워지는 그날까지 저 이지웰 로그는 늘 곁에서 돕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원하고 가벼운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